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또 마약 사건 중에 꽤 우리가 조사 참여도 다니고 막 이렇게 했던 사건이 선고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케타민 매수, 그다음에 소지, 그다음에 투약 이런 혐의점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소지와 투약으로 처벌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수사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어요. 의뢰인분들께서 수사에 되게 적극적이신 분은 아니어가지고 실제로 체포에 이뤘을 뿐만 아니라 압수까지 해서 또 추가적인 범증까지 발견이 된 사안이었고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안이었지만 저희가 영장실질심사를 잘 방어해가지고 또 구속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조사 참여했던 그 여성분이 좀 주도해가지고 진행했던 분이었고 구속영장 기각되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서 정상관계 자료도 진짜 막 끌어모아서 연끌해가지고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 실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 그렇게 걱정하셨어요? 수사 단계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사정들에 대해서 수사 기록에 사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가지고 판사가 살펴볼 때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인은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데 검사가 기록을 너무나 꼼꼼히 검토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작용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저는 송 변호사님 의견과 달리 사실 실형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이유는 뭐 수사 단계에서 불협화음이 약간 있긴 했지만 수사 단계에서의 문제가 법원 단계 가서는 어느 정도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사실 저는 많이 느껴요. 재판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했다가 재판 가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마치 골프에서 왼쪽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치는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 에? 왜 무서워 임마. 무슨 말이야? 왜? 수사 단계에서 예시가 적절하니? 아니 수사 단계에서 그러니까, 네. 법원 넘어갈 때도 네네. 어느 정도 하자가 법원 가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발생했던 뭔가 마이너스 요인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왜 왜 그러냐면 웃기네, 제가 이거? 조 변호사님이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 단계예요. 공판 단계는 공판 단계지. 그렇죠. 라고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면 놓치는 게 조금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판사님들께서는 피고인이라든가 피의자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기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방어막을 치고 노력하는 것들이 당연하고 책임 조각 사유가 돼가지고 형사처벌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안 좋게 봅니다. 그렇게 그게 보는 경우가 열의 판사 중에 8, 9은 다 그렇게 봐요. 실제로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면 핸드폰에 포렌식 못하게 뭐 비밀번호 안 가르쳐줬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버렸다거나 그거 왜 그랬어요? 라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를 끝내고 공판 단계로 진행했을 때에도 공판 단계를 담당한 판사님도 이런 부분들을 안 좋게 봐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회하고도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 단계에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현재 유력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셨는데 이분이 항상 강조하시던 것이 핸드폰은 절대 뺏기면 안 된다. 를 강조하셨어요. 네. 그거는 혐의자, 용의자, 라고 피의자, 피고인들 이것서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당연한 권리인데 왜 재판장은 너 열심히 왜 수사 단계에서 안 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건가요? 그래서 우리 신신혜 씨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은 요즘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보통 우리 지금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평생의 기록이 핸드폰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절도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 그래서 핸드폰을 압수했어. 혹은 뭐 이미 제출 받아서 핸드폰을 제출했어. 그러면 이 핸드폰을 도대체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영역에 어떤 컨텐츠만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정립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봐야지 하고 경찰이 작정을 보잖아.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걸렸을 때 그 순간까지 모든 역사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희한하죠? 요즘에는 그럴 수 있죠. 허가받았다는 이유로 포렌식 해가지고 쌍대가 따가가지고 보면서 지네들끼리는 얼마나 또 히덕거리겠어. 이렇게 또 기분 나쁜 또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포렌식을 했어.
아니 진짜 들어봐 기분 포렌식을 나쁜 했어. 게- 그래가지고 일단은 자료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많은 자료를 우리 경찰관들이 또 다 체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하면서 재밌는 게 나왔네? 허허허? 이러면서 또 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 판사 검사님들하고 같이 있는 몇 개의 모임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지금 뭐 하루 이틀 정도 촬영해서 뭐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다고 혐의점을 받고 조사를 받고 핸드폰을 뺏겼다. 그런데 핸드폰에 있는 모든 사진과 영상을 다 검열하는 게 말이 되냐? 그 한 서너 가지 모임에 있는 검사님, 판사님 모두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되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공무원의 예선적 특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제로 돌아오자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공무원은 다 할 수 있어. 희한하게 검사 판사들은 그럴 수 있고 또 만약에 그걸 위해서 뭐 비밀번호를 제공 안 했다던가 핸드폰을 제출 안 했다고 한다면은 불이익하게 보지. 불이익하게 본다고. 근데 또 전직 법무부 장관과 유력 대선 후보는 핸드폰은 절대 뺏기면 안 되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돼? 그걸 또 왜 걷다 대? 그렇잖아요. 그 얘기잖아. 어쨌든 그렇게 판사님들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뒷불만 행동을 한 게 수사보고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으면은 법원 단계에서라도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맞아요. 물론 맞는데 근데 그거에 너무 막 전전긍긍하고 덜덜덜덜덜 떨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마인드 세팅을 두부처럼 할 필요는 없으시다. 하지만 법조인이 아닌 형사정전서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덜덜 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회를 할지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안 났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잃어버렸다던가 이런 걸로 실드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정상관계 자료를 때려박는 이런 플로우를 아주 아름답게 거쳐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어쨌든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천만다행으로 초범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매끄럽게 진행되어 왔으면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뭐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낮은 기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조금 힘들게 진행해온 사건이다 보니까 그렇죠. 걱정을 사실 많이 했지만 걱정했죠.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잘 판결을 나왔다. 선고받을 수 있었다 라는 말씀 드리는 초범이라는 거예요. 점이 되게 유력했죠. 네,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쨌든 오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네네. 이 사건은 케타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케타민을 이제 수후에 소지하고 투약한 사례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찬이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